장인은 키가 거의 3길이나 되고 톱니이빨에 갈퀴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화식을 하지 아니하여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인을 얻으면 의복이나 만들게 한다. 그 나라에 사는 수십 릿이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쇠문짝을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 한다. 신라는 이곳에 항상 노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신당서의 기록입니다. 신당서는 중국 정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 신당서에 판타지에나 나올 법한 거인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기록일까요? 우리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겠습니다. 전래되는 말로는 동해의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어찌 활 쏘는 군사를 두어 수비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런 일 없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있습니다. 가을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1척의 길이를 25cm라고 했을 때 키가 무려 4m 50cm나 되니 거인이 맞습니다. 대인국이 사는 곳이 동해의 외딴 섬이라는 위치를 설명했고 18척의 여성형 거인이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신라 동해의 외딴 섬이라면 혹시 우상국, 즉 오늘날의 울릉도나 독도가 아닐까요? 세종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양이만한 쥐, 되만한 복숭아씨, 기둥만한 대나무. 우상국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대략 이러하였습니다. 워낙 큼직큼직한 동네다 보니 사람의 크기도 4m를 훌쩍 넘기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신라의 사람들은 유독 키가 큰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라의 4대 군주 탈의 이사금은 키가 무려 9척 7촌에 두골의 둘레만 3척에 달했고 신라의 26대 진평왕은 신장이 11척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 지중왕, 버풍왕, 진덕여왕 등 신라 사람들의 덩치가 컸다는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북송시대 기문 태평관기는 거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라국은 동남쪽으로 일본과 가깝고 동쪽으로 장인국과 인접해 있다. 그곳에는 장인족이 사는데 전체적인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하지만 키가 2에서 6장이나 되고 이빨과 손톱이 톱과 나처럼 생겼으며 몸 전체가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다. 보통은 알몸으로 다닌다.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짐승을 사냥하며 때로는 사람도 잡아먹는다. 손가락은 망치나 몽둥이처럼 크고 굵으며 목소리는 마치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아서 인간은 장인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딱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거인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이 기록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신당서의 내용과도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당나라 때 만들어진 유양잡조라는 책에는 거인에 대한 경험담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 일본 모두와 우호를 맺고 있었으므로 양쪽 모두 사신을 보내 두 나라 모두 보답했습니다. 사신이 신라에 도착한 후 장차 일본으로 가려 했는데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수십일 동안 그치지 않고 파도가 크게 일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신단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그저 물길에 배를 맡기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어떤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던 때였으므로 일단 배에서 내려 다들 해안가로 갔는데 우리 인원은 약 100여 명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집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보니 거기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키가 무려 2장이나 되었고 옷을 갖추어 입고 있었으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우리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집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은 뒤 문을 바위로 막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한참 후 100여 명에 달하는 거인들이 더 와서는 바위를 열고 우리들 중에 비교적 살이 포동포동한 자를 50여 명을 골라서 밖으로 빼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삶아버린 후 모두 모여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아울러 진한 술을 꺼내와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밤 깊도록 모두 취했습니다. 다행히 거인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틈에 우리는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정원으로 몰래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원에 도달했는데 그때 우리는 약 30여 명의 당나라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거인들은 남자들은 모두 잡아먹고 우리 여자들만을 남겨 우리에게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대들 남자들은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텐데 지금 당장 달아나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길을 보아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요. 그러면서 여인들은 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뒤에서 쓰러져 있는 거인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재빨리 목을 베었습니다. 여인들은 달아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인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배를 정박했던 곳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해가 밝아 이제 배를 출발시키려 하는데 저 멀리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려 돌아본 바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거인들이 괴성을 지르며 우리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의 배는 이미 바다로 출발한 후여서 살 수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해안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정말로 경험담이라면 엄청난 일이고 지어낸 일이라면 대단한 상상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평광기는 북송 송태종 때 편찬된 설화집입니다. 정사가 아니므로 그냥 재미로 볼만합니다. 그런데 정사인 신당서가 이 내용을 상당히 인용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나 본 사람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신당서의 기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합니다. 우상국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상국이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상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상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라고 하고 바로 나무로 사자를 가득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이사부는 거짓으로 말하였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시 항복하였다. 우상국 정벌에 대한 우리 기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고 사납다고는 했으나 키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사람이 거인처럼 크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며 분명히 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텐데 키 이야기는 일절 없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노파가 말하길 언젠가 풍랑을 만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더랍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고 섬 사람들은 매년 7월이 되면 나이 어린 처녀를 골라 바다에 빠뜨리는 풍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도 우상국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거인 이야기는 없군요. 그럼 신라 동쪽 거인국은 우상국이 아니란 소리일까요? 앞서 신당서에서 말하길 그 나라의 산은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상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인국은 어디일까요? 갈수록 헷갈립니다. 하여 거인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압축하여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 거인은 말갈족일 것이다. 그들은 육로, 해로 가리지 않고 쳐들어와 잔인하게 약탈했었기에 그 엄청난 공포가 이야기의 이야기로 전해지며 거인으로 와전된 것이다. 마치 몽골군이 오크족 괴물로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처럼. 두 번째 견해. 아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신라 거인국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기록의 공통점인 신라 동쪽 외딴섬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동쪽 섬인 울릉도에 실제로 거인이 살았을 것이다. 세 번째 견해. 말 가리고 거인이고 동쪽 섬이고 모두 개뻥이다. 어디서 구라를 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거인에게 사로잡힌 여인은 참 만막했을 것 같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